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날. 많은 이들은 집 밖을 나서기도 망설였을 만큼 날씨가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발걸음을 옮긴 팬들이 있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의 세찬 빗줄기 속에서 팬들은 그의 이름이 새겨진 슬로건을 힘껏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단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온몸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누가 보아도 진정한 팬심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김용빈은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실 창문 너머로 빗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따뜻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무대에 서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울고 웃는 동행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래라는 선물을 통해 팬들의 삶 속에 작은 위로와 기쁨을 전해왔던 그였지만 사실 진정한 선물은 언제나 팬들의 변치 않는 응원과 사랑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김용빈은 마이크를 든 채 무대 한가운데 서서 팬들을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울컥한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여러분이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와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노래뿐이지만 그 노래 속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웃음과 눈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고 일부 팬들은 눈물을 훔치며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궂은 날씨든 맑은 날씨든 변함없이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보낸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몇 배의 감동으로 되돌아왔음을 확인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벅찬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김용빈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는 하나의 공연을 넘어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의 서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해진 따뜻한 메시지는 앞으로도 팬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반짝이며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비는 그날 내내 그치지 않았다. 행사장 외곽의 포장마차 천막은 바람이 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를 냈고 바닥은 금세 젖어 미끄러워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디지 않았다. 폰의 조도 센서가 저절로 어두워질 만큼 구름이 내려앉았는데도 팬들은 우비의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 스태프 안내선 너머로 차례를 지켰다. 누군가는 투명 우산에 검은 펜으로 오늘도 당신의 노래가 나를 구합니다라고 적어들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바닥만 한 보온팩을 나눠주며 손부터 데우세요. 끝까지 같이 들어요. 라고 미소 지었다. 대기실 창가. 김용빈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창문에는 물방울이 붙어 흘러내렸고 그 흐릿한 유리를 사이에 둔 사람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설렘이 동시에 비쳤다. 그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다. 비는 소리를 지우지만 마음의 소리는 더 또렷해진다. 오늘은 그 소리를 반드시 무대 위에서 돌려주리라고 마음먹었다. 리허설은 계획보다 길어졌다. 스피커 전면의 방수 커버가 빛발에 눅눅해지고 모니터 스피커 한 대가 간헐적으로 먹통이 됐다. 음향 감독은 무전기를 쥔 손을 바쁘게 움직였고 기타 테크는 브릿지에 비가 고이지 않도록 마른 수건으로 수시로 닦아냈다. 용빈 씨, 인이어 왼쪽 채널이 조금 먹먹하실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시면 첫 코러스 전에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 신호에 맞춰 보정할게요. 짧은 브리핑이 끝나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카메라 리허설 때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제가 더 잘 들을게요. 여러분의 소리를. 개문 시간 직전 관객 대기열은 갑자기 술렁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벽면 타프 아래까지 비가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소녀가 슬로건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중년의 팬이 자신의 우산을 그녀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글씨 번지면 속상하잖아. 그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비는 계속 떨어졌지만
그들 사이에 생긴 사선의 그늘은 묘하게 따뜻했다. 오프닝 음악이 흐르자 객석을 덮고 있던 비 소리의 막이 한 겹 거치는 듯했다. 조명이 비를 잡아내며 반짝였고 무대 위로 김용빈이 걸어 들어왔다. 첫 발을 디딜 때 그는 관객석을 가로지르는 얇은 흰선, 비가 만드는 수평의 실선을 보았다. 그 선 위에서 관객들의 응원봉이 작은 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고개를 들었다. 오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인사와 동시에 첫 곡의 전주가 시작됐다. 첫 곡은 밝은 템포였지만 그는 일부러 호흡을 조금 더 길게 사용했다. 빛발이 스피커에 부딪혀 만드는 화이트 노이즈를 가로지르기 위해서였다. 1절이 마지막 마디. 고음을 지나는 동안 관객석의 응원 고음은 잠시 멈추었다. 모두가 어떤 순간을 통과하는 사람처럼 호흡을 맞췄다. 그리고 후렴 첫 박, 드럼이 스네어를 때리는 바로 그 찰나. 함성은 폭발했다. 비소리조차 뒤로 밀려났다. 그는 그 함성 속에서 눈을 떴다. 멀리 투명 우산 너머로 뜨거운 눈빛이 보였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 즈음. 이니어 왼쪽 채널이 다시 먹먹해졌다. 그는 약속대로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모니터 엔지니어가 재빨리 페이더를 조정했고 바로 다음 박에 왼쪽이 환히 열렸다. 됐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이어지는 프레이즈를 조금 더 낮고 단단하게 눌렀다. 그때 객석 왼편에서 작은 웨이브가 퍼졌다. 우비의 색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 파동은 전염성이 있었다. 중간 통로에서 그리고 맨 뒤에 계단 위에서 사람들이 같은 리듬으로 손을 흔들었다. 어떤 이는 노랫말을 따라 썼던 종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어떤 이는 모자책만한 우산 아래서 조심스럽게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빗방울을 스치며 올라갔다. 세 번째 곡을 끝내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긴 문장 대신 조금 길어진 숨을 객석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저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겁이 납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칠까봐, 추울까봐, 젖을까봐. 그런데도 이렇게 와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걸 다 꺼내서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로, 마음으로, 눈으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바라볼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괜찮아, 따뜻해 라는 외침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다. 그의 말이 객석을 돌아나갈 때 앞줄 오른쪽에서 손이 조심스럽게 들렸다. 스태프가 눈치채고 마이크를 가져다 주자 작은 체구의 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몇 번이나 돌아갈까 했는데 선생님 노래를 듣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매일 힘든데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다시 버텨보자고 생각해요. 오늘도 와서 다행이에요.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이 돌아가는 길에 제가 조심해서 담아드릴게요. 발걸음이 가벼워지도록. 네 번째 곡은 편곡을 바꿔 선사한 느린 발라드였다. 원곡보다 템포를 더 늦추고 간주에서 기타를 한 박자 더 길게 울렸다. 비가 천막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음을 리듬처럼 삼고 키보드는 그 위에 얇은 비스듬한 음들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사이를 비집고 나와 한 사람씩 붙들듯이 앉았다. 젖은 어깨 위로 네가 웃으면 어두운 밤도 길을 밝히네. 노랫말의 한 줄 한 줄이 객석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우산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그 문장을 받아 적는 것처럼 느껴졌다. 곡이 끝나고 조명이 낮아졌을 때 그는 뒷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대기실에서 받은 팬레터였다. 종이는 모서리가 이미 물기를 먹어 말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제가 한 부분만 읽을게요. 어느 날 길이 너무 길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라디오에서 혹은 영상에서 혹은 무대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만나요. 저는 그걸 행운이라고 불러요. 오늘도 그 행운을 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는 읽던 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행운일 수 있다면 그 행운을 오래오래 쓰실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부를게요.